이번에는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가 8분간의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서로의 공약 검증입니다. 서로의 공약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반드시 두 명의 상대 후보에게 질문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 안배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가능한 1분 안으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후보부터 8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저는 우리 김해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한 대중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김해 트램과 광역전철 도입을 공약했는데요. 되게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두 분 후보님께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23년 전국체전 유치는 다 알고 계시죠? 이때 외부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창원, 부산으로 연결편이 안 돼 있습니다. 교통혼잡, 주차난, 또 김해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 매우 절실한 과제입니다. 현재 경전철이 운행되고 있고 새 경전선이 내년 2월이면 중고속 열차가 개통을 합니다. 그러나 동서로 김해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저는 환승 가능하도록 연계 운행을 위해서 경전철 김수로 왕릉역에서 내외동 주촌 선천지구를 거쳐 새 경전선의 장류역까지 대략 8.2km 정도 되는데요. 이 시내 구간에 트램을 도입해서 연결하고 환승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트램은 유럽에서 흔히 보는 노면 전차입니다. 공사비도 적고 공기도 짧고 친환경적입니다. 특별히 이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하죠. 장기표 후보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장 후보님께서는 똑같은 문제의식인 것 같은데 부산 김해 경전철을 철산 서부동에서 장류까지 연장하신다고 공약하셨더라고요. 네. 정책 공보집에 해당 구간이 몇 킬로 정도 혹시 되신 줄 압니까? 네, 한 12km 정도 되는 줄 11km.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킬로당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시던가요? 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 경전철의 경우는 대략 1km당 600억 정도 듭니다. 네. 지하철은 1200억, 네. 트램이 200억 좀 안 들더라고요. 네. 10km 정도 된다면 대략 공사비가 경전철의 경우에 6천억이 좀 넘습니다. 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저 재원 말씀 드리기 전에요. 지금 앞으로 지금 장류 지역은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원의 경우에는 충분히 저는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지금 국가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일 정도로 넘쳐나는 정도입니다. 저는 충분히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세우지 예. 못하셨다 그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김해 시민들이 예. 지금 김해 경전철만 하더라도 비용 보전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간 얼마 정도 하신 줄 알고 있습니까? 연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한 200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평균 450억 정도고요. 지난해 5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예. 문제는 이렇게 새로 장 후보님께서 제안하신 경전철을 연장하게 된다면 예. 공사비도 많이 들고 더 적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해 시민들이 이거 동의할까요? 저는요, 김해 시민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왜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연간 김해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이 1,000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반 가까이가 요 비용 보전에 들어가고 있어서 김해시가
더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램은 200억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밖에 안 드는데도 이것도 걱정을 시민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재원 대책을 조금 마련하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3분 20초 배주임께 남았습니다. 예. 배주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주임님은 제가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이신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집을 통해서 이번에 공보물을 통해서 단장을 일단 알고 계시네요. 예. 이번 4월 15일 선거를 치르는 공약집 공보물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예, 몰랐습니다. 몰랐네요. 예. 제가 기획단장도 하고 있는데요. 아니 몰랐습니다. 예. 저는 알게 된 몰랐으면 됐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마치 말은 동남권 관문공항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김해공항 확장안에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공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늦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확실히 알고 그렇게 주장하신 겁니까? 제가 이번 출마를 했었을 때 김해 신공항은 소음공해 유발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라 했었고 작년 12월 달까지 김해시 모든 지자체부터 행정이 김해 신공항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셨죠. 했는데 갑자기 동남권이라는 관문공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각 두 후보자님께 질의서를 보냈는데 나중에 주도권 질문에서 제가 하시고 제가 예, 주도권 네. 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보냈는데 그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죠. 동남권이란 부울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동남권 신공항, 부울경 신공항, 신공항이 과연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별개로 동남권 관문공항은 부울경 지역의 여객과 항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역공항인 거죠. 그러나 동남권에서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냐? 이게 관건인데 김해공항 확장안을 동남권 관문공항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저희가 검증 결과 그거는 전혀 소음 피해 크고 결코 관문 역할을 할 수 없다. 활주로 짧고 안전하지 않고 확장성 없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무슨 제가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표현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동의한 듯이 그렇게 사실과 달리 주장하십니까?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동남권 관문항이라는 말씀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김해 신공항이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말이고 표현을 그러면 유권자분들이 이거 의문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아니 잠깐만요. 12월 연말까지 배주임 후보께서는 김해 신공항 확장 반대라고 제가 하셨다가 갑자기 관문공항- 동남권 관문항이 나오니까 유권자들은 제 상당히 주도권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질의를 관문공항 보냈던 겁니다. 검증단장인 것도 모르시면서 뭐 내용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죠. 예, 8분의 주도권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장기표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릴 텐데요. 후보님들 말씀하실 때 되도록이면 1분 안에 질문을 하시고 또 답변하실 시간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기표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8분입니다. 예, 저 김정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정말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혐오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 불신받는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즉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이 누리는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만약 이것이 제도화되기 전에라도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만약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만약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우리 김정호 후보님께서는 저의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고위공직자들의 특권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적인 결단, 개인적인 선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로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런 제도적 장치가 비단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뭐 장차관들, 중요한 기관장들, 뭐 사법부에도 있죠. 이런 분들의 구조적인 비리 또는 특권을 엄정하게 법과 제도에 따라서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법적 처리가 특권 폐지 못지않게 실제로 그런 고위공직자들의 청렴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길이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요 그런 제도가 다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특권은 더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말하자면 제도화되기 전에도 저는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문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장류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 그 김해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지난날은 김명곤 시장, 허성곤 시장이 다 이 장류 소각장을 말하자면 이전하겠다 이런 이 공약을 내세웠다가 갑자기 말하자면 입장을 바꾸어서 소각장 정설 방침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죠?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장류 쓰레기 소각장 노후 연한이 다 됐습니다. 20년이 다 돼서요. 이제 철거하거나 혹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각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지금 건강권에 대해서 말씀 그전에 있었는데 다이옥신이라든지 악취라든지 또는 희귀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 조사를 통해서 전문기관에 그게 괜찮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보다 노후화된 소각장을 빨리 시설을 첨단 시설로 교체해야 된다. 그게 제일 시급한 과제고 그 부분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도 저는 살펴보고 불가피하다.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지역 주민들 뭐 일부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류지역 전체, 김해 시민들 전체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넓게 김해 시민 전체의 그런 생활상의 문제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 실제로 장류 전체 답변이 너무 깁니다. 이 좀 정도 짧게 자르겠습니다. 해주십시오. 결국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저 소각장이 있으면 희귀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해친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새삼스럽게 지금 검증해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식이고 지금 이 장류 소각장은 동네 복판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이 김정호 후보 말씀 들으면 옮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뭐 첨단화 현대화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금 길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시설 현대화가 노후화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 시급한데 그러니까 그 지금 동네 복판에 그대로 두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동네 복판에 두고 있는 시설들은 전국에 참 많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견학을 했던 강남구 자원순환센터도 그렇고요. 목동에도 그렇습니다. 바로 아파트 단지 옆에 있습니다. 이제는 첨단 방지 시설로 수도권의 배출 규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됐습니다. 예, 제가 말씀 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반드시 두 후보님한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지금요 이미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해에는 대학병원 부지로 쓰려고 두 군데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다시 또요 이 주촌면 에다가 다시 또요 짓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이미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이렇게 공약을 내놓은 것은 그 지역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까? 지금 3개의 백병원 부지, 그다음에 우리 장류의 동아대 대학병원 부지는 그 지금 두 곳에서 지금까지 김해시가 시민들이 오래 기다려줬는데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새로 추진을 하고 마침 그 이지산단에 의료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예, 그런 제가 됐습니다. 다른 우리 지목이 바뀌어서 바뀔 예, 수 있어서 배우- 추진합니다. 예, 특혜 뭐 더- 시비하고는 전혀 네, 상관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저 우리 배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이 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김해 사는 말하자면 두산중공업이라는 근로자들도 실직 위협에 놓이고 있고 또 김해에 있는 이 협력 업체들도 많은 위협에 놓여 있는데 그래도 이 탈원전 정책을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탈원전을 저는 반대합니다. 예, 탈원전에 반대하십니까? 네. 아주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탈원전에 두산중공업의 인근에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어쨌든 이 부분을 원전보다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노동자 그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것이 정의당의 지금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자체는요. 탈원전은 안 됩니다. 탈원전은 찬성합니까? 탈원전을 반대합니다. 네, 제가 탈원전을 반대를 하고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이 이제 두산중공업 그러면 노동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저한테 질문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탈원전 정책을 취하는 한 네. 근로자들의 실업, 말하자면 이 협력업체의 도산은 불가피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 성계를 위한 대안이 정부에서 마련이 돼야 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분의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워낙 지금 뭐 긴장된 토론이다 보니까 잠깐 생각이 좀 안 날 수도 있는데 침착하게 토론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정의당의 배주임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8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적절하게 시간 안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종호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후보자님 이 공약 맞으시죠? 네, 예. 그 김종무 후보자님은 주촌 주민만 주민이고 장류 주민은 주민 아닙니까? 주촌은 반대하고 장류는 정설입니다. 국회 가신 지 2년 동안 폐촉법 전면 개정 왜 안 하셨습니까? 하다못해 간접 영향권 장류 전 지역으로 넓히도록 왜 개정을 안 하셨습니까? 국회의원은 법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주촌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요, 이제 신청을 2번 해서 다 김해시나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부적합 통보를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따라서 반대를 분명히 입장 표명을 했고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반면에 장류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이미 20년이 되었습니다. 노후화가 돼서 오히려 그대로 두면 이게 더 배출가스가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악취가 여전하고 이런 문제점을 놔두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님 노후화가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노후화가 되기 전에 행정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권, 재산권, 안전권에 대한 보장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그거 없이 노후화돼서 정수를 해야 된다. 한복판에, 동네 한복판에. 이게 주민들을 위한 정책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2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동남권 관문공항 말씀하셨죠. 시민들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해 신공항 확장 반대라고 하셨으면 하나의 일치된 것으로 가야지. 다들 주민들이 공보물 보고 저한테 문의가 옵니다. 왜 동남권 관문공항 국무총리실 이 문건이 나왔다. 왜 무슨 말이지? 그러면 결국은 신공항이 확장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종호 후보자님 혹시 김해 신공항 확장되면 원직 사퇴하실 겁니까?
먼저 사실관계부터 조금 확인합시다. 아니 이게 주민들이 묻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답변을- 왜 갑자기 김해 신공항 반대라는 말이었는데 왜 갑자기 동락은 가문공항으로 이게 왜 바뀌냐고요. 왜 주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꼭 그러면 김종호 후보자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갑자기 부울경 동락군 가문 현황을 김해에 갖다 붙여가지고 신공항 애매모호하게 꼭 김해공항 확장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냐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적으로 오독과 오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해 신공항 확장 반대는 부울경 검증 단장으로서 명백하게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백지화해야 되는 예,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오독과 오해를 김해 하시면서 신공항 제가 확장 반대 안 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렇죠. 예, 예, 확장 반대 제가 알겠습니다. 예, 명확하게 했지 고맙습니다.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민주당은 툭하면 공약해놨고 말 바꾸기 해요. 그것이 뭐냐면 장류소 확장, 김해 신공항, 그다음에 오류 폐기물 조정도 지금은 안 한다 하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선거철만 되면 당선되고 나면 공약만 내세우고 선거철 당선만 되면 입 탁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할 때는 주민이고 선거가 끝나면 주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그만 단발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거 누가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민주당과 미통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양당 똑같이 하고 계시지 뭐를 않습니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당선된 공약의 책임, 공약을 민주당은 소확장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선되고 나면 소확장 처음에는 이전하겠다 해놨고 당선되니까 정설 이런 공약 더 이상 하지 말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표 그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출산 정책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산 장려 정책에서 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0.9% 세계에서 최하입니다. 정말 출산 장려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영유아와 산모를 보호할 수 있는 건강도 보호하고 또 어린 용유아들의 그 놀이도 좀 지원하는 이런 영유아 전문 아니면 특화 보건소가 설치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공공 의료원 같은 게 생기면 더 낫지 않을까요? 예, 뭐 공공의료원이나 비슷한 개념이죠. 그 내용에 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같은 개념이죠. 예. 네. 그러면 그 장기표 그 후보자님이 김해에 오셔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김해 주민들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공약이 뭡니까? 예, 저는요 우리 김해가 갑작스럽게 팽창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의료 인프라, 교육 인프라, 이 교통 인프라가 대단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렸는데 저 장기표 같이 좀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되어야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요 각 그 후보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그동안에 공약 계속 내세워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힘 있는 국회의원이 새로 나와야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기표 의원이 힘 있는 국회의원 내 후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저희 우리 대부분 여성들이 엄마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공약이 미비하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다 공약을 갖고 나왔는데 사실 유모차 하나 택시 타고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 등교시켰을 때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합은 아파트 필요하죠. 예. 지금 현재 김해 조합원 아파트가 어떻게 이 시민들한테 이 불편하고 불이익이 되는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조합원 아파트라서 조합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럼 후보자님 내일이라도 조합원 아파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들의 아픔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20초 남았는데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